어제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얼마 간다 맨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늘 그런 얘기 나오다가 뭐 이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한때 8만 원이 무너지자 500만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뭐 하소연을 했다 인터넷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또 송작가 TV 커뮤니티에서도 요 관련해 가지고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올린 거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이제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 네. 그냥 생각날 때마다 8만 원 근처 오시면 한 주씩 그냥 사세요. 그리고 그냥 자식한테 유산으로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갖고 가세요라고 대답한 게 다고요. 지금 이제 엄청난 공매도 세력들이 삼성전자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에 지금 경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그 반도체 랠리가 시작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이게 4, 4분기 중에 아직 2분기 진행 중인데 영업이익만 7조 원이 넘을 정도로 사상 최고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주가가 빠진다는 거야. 희한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돈 많은 외국인들의 장난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그 기사나 국내 언론의 분석하고 송 작가의 분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조 잃었다. 500만 삼전개미들 분노의 하루. 조선일보가 분노했나 본데?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5% 하락한 8만 원의 장을 마쳤다. 작년 12월 말 삼성전자 종가가 8만 1,00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삼성전자를 매수한 새내기 주주들의 계좌는 모조리 마이너스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월 최고가 96,8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 주주는 17% 손해다. 지가 그 96,800원에 샀나 보네. 네. 증권업계 추정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새내기 주주들의 평가 손실은 약 1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21조 원 넘게 사들였다. 순매수 금액 기준 1위다. 11일에 이어 이날도 외국인의 거친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1조 1,400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관 역시 1,600억 원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다. 이 물량은 전부 개인들이 받아냈다. 네. 거의 4조 원 넘는 돈을 제가 아마 받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개인들이. 공매도 열릴 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네. 대표적으로 공매도. 공격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네. 시젠 등등 언급한 대로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 자체 이제 이거를 갖다가 1조 잃었다라고 하는데 시총 대비하면 너무 그 작은 규모고요. 솔직히 1조는 돈도 아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전체적인 걸로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거를 되려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처럼 이거를 부추기면서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또는 더 내다 팔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약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언론이. 지금 빨리 팔지 않으면 여러분 더 잃을 수 있어요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그 시그널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주식이 잘 나가는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데 대한 일종의 정부 견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경제에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 거라서 삼성으로라도 막 조져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러한 삼성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삼성을 구해줘야 할 조파수가 없어. 제드래곤이 나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제드래곤이라고 기승전. 하는 얘기는요. 본명을 쓰면 노딱을 쳐맞아요 요새. 무슨 삼성전자 제목만 걸면 노딱을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JY나 제드래곤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JY. 네,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JY 괜찮네. 네. 하여튼 지금 뭐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전부 다 죽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미국에서까지 막 투자 유치를 받고 심지어는 미국이 지네 회사 사라.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사서 빨리 들어와라 이러고 할 만큼 삼성전자의 지금 어떤 기업의 위상은요 사상 최고거든요. 바이든도 자꾸 오라고 네. 그러고. 바이든도 자꾸 한 번만 만나자 그랬었고, 그
아마 이 삼성전자에서 가면 햄버거는 안 먹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매도 폭탄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던지면서 마치 인플레이션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네. 기사들을 써요. 네. 근데 말이죠. 이 외국인들이 이게 한 5년, 10년 전 대한민국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 와갖고 몇 번 분탕질 쳐보고 또 장난치는 거지. 네, 이번에도 똑같을 줄 알고 야, 씨, 1년 반 만에 공매도가 열렸는데 내가 가갖고 한번 또 한국 해줘야지. 가서 한번 이게 흐트러 놓고 와야지. 이 잘못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 제대로 토해놓고 나가 니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매도 폭탄에 관련된 기사를 뉴시스가 던졌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뭐랄까 협박 기사예요. 주주들한테 던지는 네. 개미들한테 던지는 협박 기사예요.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폭탄 던지는 외국인들. 왜?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있는 것은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고용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 공고는 사상 최대였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하려는 노동자들의 수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분석한 부족한 근로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목재, 철광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동자 부족으로 경제 정상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그간 증시를 끌어올렸던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었다. 하지만 경제 정상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분에 대한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그 다음은 네. 특히 미국 헤지 펀드들의 현금 보유량이 적다는 점도 매도 폭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게요 단락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제가 해설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오래됐죠.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2,500조 원을 그 시장에다 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저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리 인상 못 시킨다. 그럼 기껏 풀어놓은 돈이 도로 다 은행으로 돌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망한다. 금리 인상은 못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해갖고 기업들, 트럼프가 깎아놓은 기업들 법인세나 부자들의 보유세 또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돈을 회전할 거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바이든이 그렇게 제 말 듣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 증사해서 네, 이걸로 부자 증사.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도 이게 사실 거짓말인 거고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이거 사실은 이게 진짜 거짓말인 게 뭐냐. 아마존이요. 회사채 발행을 엄청 해가지고 현금을 엄청 땡겼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아싸 시장에 돈 풀려 있어요. 현금 이 기회에 끌어들일 때야라고 하면서 어차피 지금 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리를 던져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 끌어모은 돈 갖고 아마존이 하반기 때 한국 들어와요. 들어와서 롯데 쇼핑을 살지, 이마트는 안 팔겠지만, 아니면 11번가를 할지. 11번가를 살지, 이베이를 살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 돈을 갖고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 아마존하고 연관된 그 관련 주식들이 지금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종목 분석은 나중에 따로 멤버십 방송으로 해드릴 건데 아무튼 지금 있는 기업들이 이만큼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그 돈을 갖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근로자 수가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의 실업급여 그 신청 금액이 지난 8년 동안 최저로 줄었어요. 어디가 다 취직했다는 거야. 그래서 월급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최저치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없다는 말도 이게 개뻥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미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쏟아내고 있어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미친 소리야. 아니 근데 아니 말이 되나? 야 너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할래? 아니면 20만 원 받고 계속 놀래? 그러면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도 뭐하러 20만 원 그러니까. 갖고 놀아.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언론도.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자 부족 때문에 원자료 가격이 급등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서요. 그렇죠. 예. 원자재 일단 값이 왜 늘어나? 노동자 부족으로 반도체, 목재, 철강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네. 아니 미국에서 반도체, 목재,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데요. 없어요. 반도체 전체량의 70% 이상은 수입하고 있고 수입인데? 목재는 아니 왜? 미국에서 나무 미국에서 함부로 목재. 베봐. 무슨 난리 날라고. 목재는 동남아. 미국에서 철광석 생산하는 지역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 노동력 부족으로서 반도체, 목재, 철광이 안 되는 건 개도국들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가 아니라 개도국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코로나로 노동력 부족 때문에 원자재 생산이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어를 빼고 미국 노동자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거는 교육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고요. 솔직히 지금 있는 이제 원자재 생산 같은 게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입하면 금방 캡니다. 그리고 공급만 따라준다고 수요만 따라준다고 하면 이게 다시 재공급되는 서프라이 체인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자 호주가 중국에 철광석 안 주는 건 중국이 안 받은 데서 그런 거지만 포철이 철강 주세요 그러면 바로 주는 거지. 한 3주 안에 도착해요. 왜? 항만에 실어놓고 배 띄워놓고 있어 걔네들은. 지금 미국은요 원자재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그 중간재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무역 규제를 다 풀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철강 관련된 방송을 했잖아요. 네. 어저께 뉴스로 US 철강에 투자라고 메릴 린치가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철강제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하 내지는 폐지한다라고 미국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도 빨리 산업 돌려야 돼. 그렇죠. 근데 자국 안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한국제든 일제든 중국제든 파는 원자재 내는 가공품 있으면 다 사드릴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고로를 반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네 자국 거 쓸 것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수출할 물량이 없어요. 지금 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철제 말고는 미국 갈 철제가 없어. 갑자기 또 국뽕이 훅 들어가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미국의 상황을 이거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왜곡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쪽이 전부 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미국에 돈이 넘쳐나서 그러니까 아까 이 신문 기사에 하면 예금이 없대.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현금 보유량이 없대. 왜 현금 보유량이 없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4천억을 찍어갖고 갖고 있는데 나 이거 갖고 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있는 뭐 해외 기업에 투자할래요. 해외에 있는 무슨 공장을 세울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야 그 원자재 관련해 갖고 미국에서 원래 안 하는 사업이니까 이거 들고 나가서 할 거면 해갖고 막 밀어준다니까. 어제 미쓰비시랑 똑같은 짓거리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 돈 들고 걔들이 어디 가겠어? 우리나라 같이 우량한 산업국 온다니까. 결국 삼성전자에다 대고 돈지를 때려가면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물론 아무도 공포를 안 느끼지만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공장을 돌려서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장난질을 쳐가지고 경영권에도 간섭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주가 상승에 대한 게 저가 매입 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같은 형태를 통해 갖고 양탈 뜯기를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짓거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도 성공하고 인도에서도 성공하고 다 뭐 중남미에서도 다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개미들이 배짱이 너무 두둑해진 거야. 응? 그리고 개미들이 예전처럼 이제 주적을 상정하고 이 전략을 세워놓고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8만 원대 떨어지면 개미들이 전부 다 받아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8만 원대로 공매도를 쳐서라도 8만 원이 아닌 7만 원대 이하 6만 원대까지 어떻게든 삼전을 떨어뜨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사들이면 거의 10만 원대 이상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렇지. 양털 뜯어먹고 날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미천을 크게 갖고 들어와야지. 많이. 응? 한국에서 돈 잘 빌려준다고 하니까 보증금 많이 안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6개월 기한으로 가지고 공매도 물량들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먼저 선투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개미가 이거 받아서 지키잖아요. 지네들 거지돼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탈탈 털어서 그지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전날 2조 원을 받아냈고 어저께 4조 원을 받아냈으면 아 이걸 받아낸 우리 개미가 대단하구나. 그렇지. 라고 방송이 아니라 기사를 써야지. 지금 우리가 외국인 세력 때문에 장이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 주식시장 위험하다고 자국민한테 협박하는 기사를 써주면 되겠냐고 이 쓰레기들이.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그 쓰레기들의 얘기가 아직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그러나 거의 모든 경제지에서 이런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 심지어 보겠죠. 정편 뉴스나 뭐 이런 그 정편 말고 이 증권 그 중개하는 전문 방송들 같은 경우에도 다 투자 등급 위험 맞아요. 뭐 보수적인 접근 아니 그런 애들까지 다 돈을 줬을까 양키들이 난 아닌 것 같거든. 아니겠죠. 걔들은 뭘 아니겠지. 몰라서. 아니 확실하게 돈을 주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좀 제한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한다고. 근데 아니지. 외론들은 돈을 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진짜 못 모르고 외론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애들은 바보니까 우리가 돈 안 줘도 저것들은 우리가 기사 쓰면 그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어가지고 지들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우리가 돈까지 줘서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믿거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우리는 믿지도 않는 그 외론을 믿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야 될까? 국제 정치를 모르니까 국제 정치 경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그 증권 연구원 같은 놈이 하는 얘기 국제 유가가 65달러로 높아졌고 구리 철강 목재 대두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자면
수출하는 입장에서 원자재가 높아졌으니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그런 원자재 사다가 중간 품질로 해갖고 저가로 팔아먹던 시절이 아니야 우리가. 그죠. 우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들이 조선 반도체를 비롯해서 산업의 핵심 제품인데 가격 올랐으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도 가격 올라요 라고 얘기하면 걔들도 찍소리 못하고 네 하고 사가야 되지. 야 이씨 2달러로 했으니까 그냥 2달러로 그냥 계속 줘 그냥 우리 주던 대로. 이렇게 대한민국 삼성에다가 요구할 기업과 국가는 없다니까. 없어요. 참네. 저기요 2달러에서 올리시는 입장은 이해하시겠는데 3달러에서 해주세요. 4달러 50은 너무하잖아요. 아니 뭐 그러시든 뭐 물량을 더 주시든가. 이런 상황인 거야. 예전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상승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요. 원자재 20% 올리면 이제는 완제품 가격을 20%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다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그런 분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설렁설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 얘기를 듣고 당신이 정말 그 외론들의 얘기들을 생각 없이 뇌까리는 그 방송 따위를 보고 수많은 국민들이 우매하여 지금 돈을 잃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공부를 제발 하셔라 라고 저는 진짜 지금 주식 방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물론 그 이전에 오늘도 또 한 번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만 진짜 외론 개혁이 너무 절실하다. 아니 이것들은 경제, 역사, 정치,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 국익에 이익되는 글을 쓰지를 않아. 아니에요. 국익에 이익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네 나라 국익의 이익을 대변하는 얘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지 보수지 전체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고사를 지내고 있어 아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